privilege to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Oh, what peace we often for. 우리 동경지역 팀사역도 같이 조금 이게 동경지역에 대한 조금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동경에만 해도 130개 나라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고 하죠. 이게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동, 미국 흑인들도 유학생 이렇게 지금 뭐 일본은 특히 동경은 유럽화에 이런 영향을 많이 있고 많은 그 연구실도 다수 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한 61명에게 팀 사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는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취직되어 있습니다. 주로 보면은 뭐 술집 같은 이런데 또 무슨 이게 뭐 마침고나 이런데 많이 취직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것은 일본에서도 이제 20대들이 점수를 많이 즐기고 있고 10대들 가운데 탈선 뭐 매출 이런 게 많이 있는 그 중에서 기독교 가정도 한 30%가량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일본의 그 40대 50대 중에서 우울증 환자나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 요즘 일본 경제도 이제는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팀 사역이 아주 좀 필요하고 그걸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조금 이제는 팀 사역 하시면서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잘 모를 때는 우리가 지식이 전부 손해가 됐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완전 담나고 나면은 이 지식은 전부 응답이고 보하고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지식은 전부 이게 돈이고 전부 이게 문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담났다는 것은 뭐 굉장한 것이죠. 그래서 조금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뭐 연구하기 시작하면 이건 전부 돈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이런 답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이제는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낮에 얘기했던 대로 단기 선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이게 조직, 행정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경에 대한 기도를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단기 선교에 대한 그 조직과 행정에 대해서 우리 오늘 낮에 얘기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는 단기 선교할 때는 단기 선교국에서 이 5가지를 크게 5가지 준비합니다. 그러면 20군데지요. 기간별 팀 사역에 관한 거. 지금이라도 일본에 이걸 할 수 있으면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세밀하게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기간별로 팀 기간별만 해도 한 5부류가 되죠.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준비를 하면 좋겠고요. 앞으로 언제든 이걸 머리에 놓고 이제 목록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산업선교라든지 이런 중요한 이렇게 전문별 팀 사역도 한 5분야가 준비되어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는 단기 선교할 때 계절별 팀 사역들이요. 강습회라든지 성경학기라든지 겨울 수련이라든지 이것이 한 3분야 준비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목회자와 선교사를 위한 팀 사역을 이제는 제대로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5단계가 있죠. 전도신학원 포함해서 선교사 훈련은 전도학교, 앞으로 미션홈, 팀사 이런 거, 그 다음에 다락방은 어떻게 진행해 나가나 이런 팀 사역들이 이제는 좀 체계적으로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위탁 전도와
파송전도입니다. 이게 지금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죠. 이걸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니까 이걸 지금 행정을 꼭 1개월 전에 전부 신청을 다 받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있을 해외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지금 한 주간 안에 다 이게 작업을 다 끝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좀 마음먹기들 달렸습니다. 이번 지금 시대는 정보 시대고 빠른 시대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렇게 준비할 만큼 그러면 큰 역사를 나죠. 그리고 확정이 되지만 메시지와 이런 지침들이 전부 전달돼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준비해야 되구나 하는 게 전달돼요. 그냥 뭉덩 갔다가 만나고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이라든지 이런 메시지들이 그 개인들에게 다 전달이 돼야 됩니다. 일반 사회단체에서 훈련받는 데 가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내용을 그 사람들 모이가 훈련하는 게 딴 거 없습니다. 뭐 식사하고 뭐 단합대하고 이건데 벌써 몇 달 전부터 신상조사까지 싹 다 되었어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사령관이 그때 원주에 왔을 때 사령관님이 식사 대접을 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령관 같이 그 공간을 방문했는데 그쪽에서 몇 명 올라가 물어봐요. 우리가 한 5명 정도 그러거든요. 그럼 5명당 차남바 그 사람 신상 조사 쫙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니까 벌써 식당은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앉을 자리까지 딱 정해놨어. 여기는 목사님하고 어디 딱 정해놓고 그걸 안내를 딱 하고 있어. 잠깐 식사하면 하는데 그럼 뭐 별 무슨 회의하는 것도 아닌데요. 그렇게 이 체계 있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는 팀 사역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겠습니다. 단기 선교 여러분들이 사실은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요.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부터는 굉장히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1개월 전에 업무 조직 완성되어 버려요. 완성돼서 가지고 메시지 전달돼주고 거기 이렇게 해라 지침 전달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한두 주 전에는 그 집회에 대한 성격을 나타내는 명찰 겸 이런 어떤 이 스틱을 다 붙이고요. 벌써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전도 운동을 바람을 잡고 일으키는 스틱만 딱 보고도 불신자가 마음이 딱 움직이도록 이런 걸요 다 걸고 이렇게 실제적인 전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하나의 기도 제목도 되고 캠페인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중요한 거 하나만 딱 붙여놨어도 우리는 이제 집회할 때마다 그게 특징이 있는 거. 일본 같은 데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어떤 그 딱 단어를 넣은 걸요 달고 이름 써가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이렇게 되실 때 이제는 여행사 업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숙소 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현장에 관한 행정 이런 것도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고 이제 이런 거에도 하나의 굉장히 그 의미를 담는 너무 중요한 분들이 와 있기 때문에 여행사나 숙소나 현장 이런 것도 좀 귀중하게 하는 여러분 자신을 조금 귀중스럽게 여러분 자신을 조금 이제 고급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여러분이 고급 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좀 이렇게 가치 있게 이렇게 해야 되고요. 시간도 이제 우리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치 있게 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단기 선교 큰 갱신을 할 때가 왔다. 지금 단기 선교 갱신에 따라서 전도운동 시간표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 선교를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크게 선교사님, 장기 선교, 우리 모든 사역, 전도 전부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단기 선교 나간다고 하면은 20분야로 빨리 이 메시지를 그걸 보내야 돼요. 그러면 쉬운 것은 동경에 있는 강명주 목사님이 보내면 됩니다. 이런 분야를 딱 나눠가지고 몇 명 확진되면 팩스를 보내달라 이렇게 하면 그 중에서 이걸 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은 현장의 전도 활동이 얼마나 일어나는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백지 상태로 그냥 돌아오면 그쪽 사역이 전무하다는 말이 되거든요.
이게 한 절반 정도 보충되어 오면은 사역이 반쯤 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메시지도 준비돼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는 일꾼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막 이 분야에 가득 찼다. 예를 들어, 동경에서 이 분야에 막 이게, 이 난에 대상자 가득 찼다 할 때는 이 굉장하다는 말이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 거기에 따라 또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는 단기 선교를 중요시해야 되겠다. 여러분의 움직이는 행적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하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탁전도고 파송전도입니다. 위탁전도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현지에 있는 사명자로 하여금 같이 가서 실제로 전도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는 전문교회도 쓰고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위탁전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팀사역 중심으로 조를 짰지만은 앞으로는 이렇게 다 하는 이유가 이렇게 분석이 나와지면은 위탁전도가 쉬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막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현장으로 직거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리고 나머지 건 전부 부수적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왔는가 하면은 부수적인 것을 주로 잡고 있었죠. 이제 그러지 말고 주된 것을 위해서 부수적인 것을 움직이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주 목적은 위탁전도와 파송전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일본 같은 데 가갖고 말해 남의 집 앞에 밤새도록 얘기하고 그럴 거 없어요. 위탁전도와 파송도 목적이. 이걸 하기 위해서 이 나머지가 다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는 팀 사역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미션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은 이제 단기 선교에 대한 개념을 빨리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락방에서 이제 본부에서 위탁 파송 전도팀이 딱 형성이 되면 지역마다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탁 전도는 어떤 것인가 할 때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15나라에서 왔단 말이에요.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집회를 했는데 15나라에서 교포가 왔어요. 절호의 찬스지요. 어떤 찬스가 났는가 하니까 2장 41절의 찬스가 났어요. 이 사람들 붙잡고 위탁 전도 운동을 했더니 제자가 3,000명이 나버리네. 이러면서 현장으로 다 연결됐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요, 15나라 왔던 이 사람들 통해서 세계 선교 발판이 되지 않았냐. 이 사람들 온 지역으로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부분에 깊이 제대로 연구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전에 우리 로마서 16장 인물들 좀 연구해 봤죠. 골로새 4장 인물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사도행전 13장 1절 인물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모인 15나라 연구해 볼 필요 있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얼마만큼 일이 일어났겠냐 하는 중요한 게 이게 위탁전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꾸 다른 거 했다가 현장을 못 보고 서론만 계속 한 거예요. 이제는 본론을 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지금까지는 계속 서론만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서론 준비만 했어요. 지금까지.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해요. 본론이 이제는 전도팀 사역이 시작되고부터 이제 본론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거기 딱 전도하는 팀, 위탁 화성전팀, 이런 팀을 만들어서 사람을 막 현장을 움직이게 세우는 그 전략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같은데, 특히 위탁 전도가 뭔가 하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 일꾼들 데리고 나가서 전도 현장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 24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에 있는 제자들 거기 들어갔을 때, 또 사도행전 16장 15절 드디어 루디아를 중심해서 전도운동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위탁전도입니다. 이걸 하고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애타게 동경까지 가가지고 또 우리가 외국까지 가서 뭘 하고 돌아와야 되겠냐, 루디아처럼 만들고 돌아와야 되겠다. 위탁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거의 다 보면 위탁전도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답이 나왔죠. 사도행전 17장
6절입니다. 파송 전도로 시작했지만은 여기에 지금 야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도가 뭐냐를 딱 알게 만들어 놓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 스케줄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전에는 1년 걸린 것 같으면 한 달 이런 식으로 이제 압축시켜서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이지.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가지고 회당으로 파고들어서 전도하게 만드는 위탁 전도입니다. 더 크게 말하면 위탁 전도 이게 거의 답니다. 골로새 4장 2절 10절 이 인물들을 전부 바울이요 전도 용어로 만들어버렸어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0절에서 이 인물들을 전부요 단순한 교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제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전도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을 제대로 보는, 그리고 정말 옳은 대상을 찾는, 올바른 전도 대상을 찾는 일꾼으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큰 중요한 사역인지 모르죠. 파송전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뭘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3장 1절이 사람들에게 전도 깨닫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갈 때는 전혀 모르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13장 2절 4절, 특히 5절 6절입니다. 요 일꾼들에게서는 위탁 전도가 되지만은 그 섬에는 처음으로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작업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12절 이 빌립보 두아디라 성에 아무 복음이 없는 데 가서 파고들 것입니다. 파송전도. 그래서 결국은 파송 들어에서는 15절에 보면 루디아를 깨닫게 만들죠. 그런 전도죠. 그래서 얼른 보면 뭐 비슷하고 같은 말입니다만은 구분이 좀 되지죠.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전혀 복음 없는데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도 보면은 팀들이 복음이 전혀 없는 데로 해당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도 보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복음이 없는 곳에 팀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도 보면은 전혀 복음이 없는데 해당으로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 중요한 일꾼들을 감옥에 불러놓고는 이 파송을 시작한 것이 전도를. 이런 전도운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기 선교가 계획 세울 때 반드시 이걸 세워야 됩니다. 앞에 18가지는 안 하더라도 이제는 이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일본 가가지고 이 중요한 전도 현장에 요원 데리고 들어갈 팀, 아니면은 일본의 전도 전혀 요원 없는 지역에 파송되는 거. 그래서 요 스케줄만 딱 짜는 사람, 팀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요 프로그램만 딱 짜는 사람, 이게 이제는 이 전체를 다 살려버리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면 뭐가 와지는가 하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표 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온 사람들은 애쓰고 힘쓰고 그래 하지 않습니다. 시간표 딱 정확하기 때문에. 이때 비로소 여러분들에게는 응답이 아주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보입니다. 이 응답이구나.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는 말씀이 이렇게 하나하나 성취되는 게 보이고, 그야말로 여러분은 갔다 왔는데 알고 보니 이모저모로 효신하게 안 나게 하나님의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이런 문이 열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지만은 그 동경 집회에 대해서 조금 전문별 조직을 할 수 있으면 해봐요. 해보고요. 이 20가지 조직을 할 수 있으면은 빨리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되는 데까지만. 그러면은 이걸 해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지금 동경 시간표가 어디 있는가 딱 나옵니다. 우리가 강명주 목사님과 동경에 계신 분들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하는 시간표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이걸 이제 알아 그냥 했지. 이제부터는 단기 선교국에서 배 목사님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봐요. 이걸요. 우선 지금 조직이 안 짜졌으니까 이래 해보면은 지금은 동경은 얼마만큼 진행됐구나, 어떤 부분이 안 되고 있구나. 그럼 우리 어디다 이게 나옵니다. 그래 나오면은 이제는 동경 지역의 위탁 전도 운동을 딱 그 팀에 집회하는 동안에 첫날부터 끝날까지, 팀 사역하는 동안에도 첫날부터 끝날까지 전도 운동만 딱 할 수 있는 팀을 파송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질 때 큰 열매를 낳으면, 지금까지 우리는 전도 운동을 부수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중에 하고 그랬습니다. 이 전도 운동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제대로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13장 1절의 일꾼들은 전폐하고 요것만 딱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이 안 되진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와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 실패의 이제 조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전도 실패했을까? 지금까지 왜 세계 많은 교계들이 실패하고 있을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전도 훈련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전도 훈련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 파송되는, 위탁되는 전도팀에 관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파송 위탁 전도팀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밑바닥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배경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도로 실패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준비 안 되지만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안 붙이는가 하면은 가짜만 자꾸 붙이지 진짜를 안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붙인다 하면은 자꾸 가짜만 하나님은 다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붙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기존 신자들에만 자꾸 붙어졌죠. 그래서 이런 준비만 되어지면 하나님이 참된 영혼을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전도운동이 벌어지는 응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전도운동이 제대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외가 똑같습니다. 전도는 위탁 전도를 위해서는 어떻게 단기성의 준비를 하고 주는가 하면은 상대방 지역에 요원을 준비신 것이죠. 요원 준비되는 대로 팀을 보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까지 싹 다 전문 전도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쪽으로 연결시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일본이든지 지금 우리 한국이든지 의장이 있습니다. 이 의장에다가 팀을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하는데 단기일에 파송하지 말고 좀 장기로 시간 잡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같은 굉장히 전략을 잘 짰어요. 한 회당에 20일 동안을 전도운동을 편 겁니다. 이랬는데 굉장한 열매가 나와버렸죠. 헬라인, 기부인, 야손. 이래가지고는 금방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 쓰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경에서도 목사님들이 이제 이런 운동을 여러 군데 펴기 시작하면 얼마 안 가서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는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지를 마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 이제 총회에서 어떻게 같이 이번 노예하고 협력을 해야 되느냐 할 때, 전도팀 사역하고 위탁 전도하고 파송 전도에 대한 계획을 여러분 개교에서도 세우고 노예에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노예는 이거 세 개 대회입니다. 사실은 전도팀 사역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전도팀 사역 선교국에서
전문교회 중심으로 전문교회를 세우고 전문교 중심으로 전도활동 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전문교회를 많이 세우면 나중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위탁전도는 요원은 있는데 전도 안 돼요. 제대로. 요원은 있는 것 같은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맡아가지고 전도 현장에서 훈련하게 되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 큰 효과가 날 겁니다. 파송전도는 그야말로 완전히 아까 말한 의장에다가 교회 세우는 전략이에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동삼지일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이거부터 문제였습니다. 꼭 이렇게 발전되는 건 아니지만 처음이라서 동삼지일교회 처음 세웠을 때 제가 뭐 했냐면요, 이유 없이 교회 형식을 띤 다락방 30군데를 딱 띄었습니다. 동삼지일교회가 30군데인데 누가 말릴 겁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좁은 35명 지하철 안에서 아무리 해봤자 안 된다. 그러니까 영도 지역만 30군데를 딱 나눴어요. 나눠가지고는 말씀운동평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30군데예요. 그러니까 막 역사가 나죠. 그게 전문교회 전도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말씀운동 펴면요, 막 역사가 나죠. 그리고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전도해라 하지마 이런 거 아니고, 우리 요원들 데리고 왔잖아요. 데리고 처음에 어디로 갔냐, 그냥 동네 아파트로 분석했습니다. 도대체 파고들고 그 다음에 저 시골로 데려갔죠. 거기서 막 영접한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원 이런 데로, 그때 우리 장모님들 같이 무조건 다 같이 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도가 뭐다 예식이 시작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요, 영도 지역 안에 우리 교회가 파송 전도팀이 생기면 영도 지역 안에다가 한 300군데를 의장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본격적인 파송 전도 사역을, 이거 하고 난 뒤에 교회를 세웁시다. 그러면 영도 지역 안에는 흑암 권세는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운동 하게 되는. 지금 현재 여러분은 여기에 대한 가슴에 불이 잘 안 붙을 겁니다. 왜냐, 현장이 안 보이니까. 이 보게 되면요, 앞에 이 모든 일어난 일들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제 너무너무 큰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못 깨달으면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싹 다 못 깨닫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못 깨달았단 말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 다 못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깨달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럼 일이 되지지 않죠. 여러분 이걸 깨달으려면 사도행전 13장 28장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응용된 서신들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이죠. 이런 운동을 우리는 시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동경에 일어나는 사정은 동경에 계시는 목사님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번 시범 케이스로 가능하면은 이 전체 달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그 중에서 아마 시행되어질 것이 동경 지역에 2팀 정도를 분석하는 게 좋을 겁니다. 크게 전문팀 사역팀하고요, 좀 전문적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는 처음부터 팀 사역하지 말고 강명주 목사님하고 동경에 계신 목사님들이 믿을만한 요원을 처음부터 우리 한국 요원하고 붙여요. 이래 막바로 위탁전도 나가도록. 막 교회당도 생기고 일본에 그 비싼 건물이 문도 열리고 막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팀을 처음부터 크게 2팀을 한번 해봐요. 이번에 아마 이 전국 세계 처음으로, 이번이 처음이죠. 위탁 파송 전도란 말은 우리 단어만 이제 나왔지 아직 안 했거든요. 한번 가감스럽게 동경에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동경에 전도도 갈 팀만 딱 묶어보란 말이에요. 묶어보면은 막연해질 겁니다. 어디가 전도를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막연해지면은 그쪽에 있는 요원하고 연결이 됩니다. 연결돼가지고 다른 사역에 일치하지 말고 집회 오면 집회할 생각만 하고요, 나머지는 전도 현장을 들어갑니다.
전도 현장 들어가서 한번 해봐요. 무슨 말인지. 그때부터는 여러분 하시고 난 뒤에 이해가 되집니다. 여러분 한 번도 전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하시고 난 뒤에 이해가 되집니다. 아니 전도 했는데 왜 그런가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전도를 안 했습니다. 이제는 준비된 때이기 때문에 동경에서부터 한번 제일 응답을 한번 받아보고 앞으로는 여러분들 이제 완벽하게 속한 시일 내로 본부에서 전도팀을 만들면 여러분이 교회별로 만들어서 이제는 전도운동을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이 말이 맞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며칠 전에 사람을 만났더니 이게 성취됐구나. 이렇게 여러분 연결될 것이고요.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알고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전도팀사의 위탁 파송 전도란 말을 사도행전 이해해 버리면 이제 큰 폭발물로 드는 거예요. 막 군데군데 이제 막 터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보시면요. 전도가 그렇게 안 되는 지역에 문이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막에서 에티오피아 네시아와 빌립하고 만나겠거든요. 여러분 가는 걸음에 그런 응답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동경 집회에서 큰 하나님의 증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귀중한 새로운 문을 여시고 전도 팀 사역과 위탁 파송 전도를 통하여 이제 완전히 전도 운동을 펴며 전도 팀 사역하는 데서 전문교회를 준비해 놓고 이제는 전도 요원을 파송하사 실제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증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종들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걸음도 주님이 인도하시며 걸음마다 응답을 받으며 지금부터 이번 주간에 귀중하게 받은 언약을 붙잡고 24시간 기도하다가 병도 치유되게 하시고 영적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닫힌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숨겨져 있는 전도문이 열려지게 하시며 예비해놓은 제자가 만나지게 하시며 이분들 걸음에 하나님의 큰 증거들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